번째 경기 원주 DB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모비스 원정을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풀타임 가깝게 출전한 스펠맨이 3점 슛 5개 포함 25득점 11리바운드로 잘해줬고 알바노가 20점을 더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부진이 있었다. 이관희가 시도한 야투 8개 중 6개를 실패했고 강상재는 너무 빠르게 파울아웃됐다. 그래도 부정맥 시술을 마치고 돌아온 오누아쿠가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수요일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SK에 패했다. 1쿼터 9점의 리드를 잡았고 전반 종료 시점까지 경기를 앞섰는데 3쿼터 3점에 그친 것이 뼈아팠다. 벤치에서 나와 다시 접전을 이끈 로빈슨 3세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지만 코번이 나선 구간의 코트 마진이 좋지 못했다. 또 이정현이 코트를 떠난 시간에 리딩의 문제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DB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최근 팬들 사이에서 코번을 어느 정도 기용해야 하는 계약이 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로빈슨이 잘해줘도 교체를 하는 상황이 있기에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 결국 팀과 감독이 바라는 최상의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스펠맨과 오누아쿠 등 컨디션 좋은 선수가 활약할 수 있고 알바노와 정효근이 주전 구간에서 잘해줄 DB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에 승리했다. KT에 역전패하며 상승세가 끊길 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6위 추격을 노린다. 버튼 대신 메인 빅맨 역할을 한 오브라이언트가 코번 수비를 책임지면서도 28점 11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고메즈가 3점 슛 6개 포함 22점을 기록했다. 서서히 컨디션을 올리는 변준영이 팀의 공격 작업을 책임지면서 어시스트 8개를 기록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모비스는 DB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2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상승세의 DB를 제압했다. 이우석이 최근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18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박무빈의 야투 100%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대영과 프림 등 빅맨진도 나아진 모습으로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근 기여를 올린 건 사실이지만 DB를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모비스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버튼이 나서는 상황에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서명진과 이우석 등이 박지훈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힐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 전반 9점 차의 리드를 잡았지만 역전패했다. 4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언더독이지만 양지수와 이채은, 송윤아 등이 잘해주며 우리은행을 시리즈 내내 괴롭히고 있지만 뼈아픈 패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아직 시리즈가 끝난 게 아니고 기회가 있기에 잘하는 홈경기에서 시리즈 타이를 노릴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반 9점의 리드를 허용했지만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다.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박혜미와 김혜진 등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턴오버를 유도했고 연속 득점에 성공한 게 결정적이었다. 리그 MVP인 김단비가 20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로 활약했고 나츠키가 중요한 3득점 포함 6.4어시스트 3스틸로 허예은을 압박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KB가 3차전을 승리했다면 시리즈의 흐름이 KB에게 갔겠지만 역전패가 뼈아프다. 또 우리은행이 심성영과 김혜진, 박혜미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늘리며 모멘텀을 가져온 것이 결정적이다. 중요한 순간 에이스의 역량에서 김단비가 강희슬을 압도할 것이고 강력한 수비로 상대를 어렵게 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길게 연승을 이어가던 KB에 승리했다. 매 세트 엄청난 접전이 이어졌는데 5세트 중후반 터진 막심의 서브 에이스가 결정적이었다. 공격 성공률에서 뒤졌지만 블로킹으로만 18점을 기록한 데다 서브에서 앞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지만 김정호와 김우진, 파즐리 등이 최선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노리고 있다. 한전은 우리카드를 잡고 기세를 올렸다. 외인 선수들이 모두 빠진 상황이지만 우리카드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전진성과 신영석 등 베테랑 미들블로커 듀오가 나란히 블로킹으로만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이의 우위를 살렸고 최근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임성진과 김동영이 나란히 56% 이상의 성공률로 18점씩을 올렸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세터인 김주영이 직전 경기에서 서브와 블로킹, 공격 득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수들의 부담을 줄여주며 볼 배급도 해줬다. 그러나 야마토와 이원중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김정호와 김우진, 파즐리가 삼각편대로 나서 화력 대결에서 앞설 수 있고 막심이 강력한 서브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되긴 했지만 4위를 목표로 하고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블로킹 득점에서 상대의 11대 1로 앞섰는데 최정민이 5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다른 선수들의 가담도 있었다. 황민경이 돌아온 이후 로테이션이 가능해진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간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도로공사는 페퍼를 잡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다. 페퍼 원정에서는 니콜로바의 활약이 특히 대단했는데 49%의 성공률로 27점을 기록했고 강소희와 타나차도 꾸준했다. 블로킹 4점을 기록한 김세빈의 꾸준함도 인상적이었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주전 미들블로커인 이주아 대신 김희진을 기용했지만 우리가 알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정민은 잘해주지만 배윤아와 김세빈이 나설 도로공사 상대로 중앙에서 앞서기 어렵다. 타나차와 니콜로바의 시즌 후반 페이스가 대단한 도로공사가 순위팀 경쟁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